피는 투자 고민 저희 아침엔 투자가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허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자, 국내 증시의 랠리는 계속됩니다. 이어집니다. 네. 이러다 쉬지 쉬면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과연 어떤 마음일지가 네. 참으로 궁금해지는데 오늘도 코스피는 1.46% 그리고 코스닥은 무려 2.75%. 오늘은 이제 뭐 바이오도 좋긴 하지만 그러니까요. 오늘은 2차 전지의 날이다. 우리가 과연 2차 전지가 언제 2차 랠리를 할까요? 라고 하는데 지금이니? 그렇게 물어보고 싶네요. 지금부터니? 2차 랠리. 2차 랠리. 지금이니? 하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웬만하면 요즘 회식도 여러분들 2차까지는 꼭 가주시길. 돈도 이제 좀 여유가 있으시니까. 지금 회식 갈 돈이 어딨어요? 회식할 돈이 없어요? 요새는 쇼핑도 안 하고 그렇구나. 다 지금 주식 사느라 바빠요. 아무리 추워봐라. 내가 옷 사 입나. 주식 사지. 주식 사지. 네. 여러분 어떻게 기분 괜찮으세요? 그러네. 좋으세요? 오늘 저는 이제 아침에 뭐 어제도 그렇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대폭 상향 조정한 여러 가지 보고서들, 뭐 KB증권이랑 SK증권에서 꽤 많이 올렸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가겠구나. 언제 가는 걸까? 언제가 중요하죠. 이거 타? 좀 더 담아?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고민들을 오늘 저희 아침에 투자해서 한번 속 시원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모셔보기 전에 저희가 광고 잠깐 드릴 건데 네. 오늘은요 사실 한 분 한 분 한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을 맞아요. 한 시간에 한꺼번에. 쪼개가지고 저희가 만나봐야 되기 때문에 네. 빠르게 전달 말씀 드리고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오프라인에서 만나죠. 어디요? 청주로 갑니다. 보십니다. 곧 1월 내일. 29일 내일입니다. 내일 또 Tomorrow. 빅데이인데 목요일 2시 30분 청주 WM센터에서 세 분이 함께 가십니다. 오늘 이 중에 두 분 나오시거든요. 네. 소재훈 과장님, 박지훈 부장님, 이혁진 차장이 함께 가시는데 국내외 미국과 또 중국 증시까지 성공 투자 전략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내일이니까 여러분들 빨리 오늘까지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미나가 이게 워낙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다 보니까 네. 여의도에 조금 더 규모 있게 어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의도에 2월 10일 바로 다다음 주죠. 화요일에 저희가 오후 3시 NH금융타워 파크원타워 2에 위치해 있는 네. 4층의 크리에이터 홀에서 꽤 규모 큽니다. 여기에서 우리 박지훈 부장과 이혁진 차장이 함께하는 중장기적으로 보유 매력이 높은 국내 주식을 대공개하는 공개네, 그런 이날 자리를 공개네. 준비했습니다. 서울 계시는 분들 혹은 이제 서울에 오실 수 있는 네. 분들 평일 낮이기 때문에 반차 쓰시고 오세요. 그러니까요. 꼭 오셔서 이 관련한 내용들을 온라인에서는 할 수 없는 이야기들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풀 예정이니까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통 이제 우리 MC를 보시는 박지훈 부장님께서는 네. 시작 시간은 있지만 끝나는 시간은 없다. 늘 이런 끝장 세미나. 끝장 네. 토론. 이게 왜 좋냐 안 좋냐에 대해서 여러분들 고민 보따리를 이렇게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날 네. 풀고 최대한 좀 속 시원하게 고민 상담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좋습니다. 많은 신청 미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자, 자.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요, 이 로봇 하면은, 피지컬 AI 하면은 사실 우리가 미국? 우리나라? 얘기하지만 네. 강자가 있죠. 중국을 또 빼놓을 수 중국 없습니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 중국 증시 또 어떻게 갈 것인지 전략 네. 한번 짜보도록 할게요. 네. 소진훈 과장님 만나보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미나 준비하시느라 조금 피곤하시죠? 뭐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까? 일이니까요. 아유, 네. 일이니까 시키면은 다 하는 우리 소진은 부장님. 네. 중국 얘기를 오늘 가지고 오셨는데 지금 아시아권 증시 다 좋은데 중국도 좋나요? 네. 일단 네. 그 가져온 그 장표를 보시면은 당연히 코스피가 너무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그쵸. 사실 이게 20% 지수가 올랐다라는 거는 네. 어지간한 국가의 주요 지수가 이제 증시가 좋았을 때 연간 수익률 정도의 수준인 건데 일반적으로는 코스피가 벌써 이제 20%를 기록하면서 이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보시면 전반적으로 아시아 국가들도 나쁘지는 않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월 한 달 다 가지도 않은데 두 자리를 보여준 것 자체가 이례적이기는 하고 네. 반도체가 워낙에 이제 비중이 큰 코스피랑 이제 대만 쪽이 좋은 수익률을 보여줬지만 그 다음 이제 아래에 있는 것들을 보면 이제 니케이 그리고 홍콩 그리고 이제 중국 본토 이제 이렇게 순서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유럽이랑 이제 미국 쪽이 상대적으로 물론 이제 이 숫자들도 일단 플러스가 나오고 있으니까 나쁜 건 아닌데 네. 상대적으로 이제 아시아가 좀 많이 1월에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도 좋았는데 올해도 우리 코스피가 너무 1등.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재작년에 우리가 꼴등했잖아요. 네. 그 서름을 작년과 올해에 지금 다 풀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캐치업을 하는 이제 그런 랠리가 어. 사실 좀 있다라고 좀 그것도 그렇게 보는 것도 맞을 것 같아요. 캐치업. 네, 해서 단순히 작년 올해 많이 올랐다 이제 이것만 볼 게 아니라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부진했던 구간들이 분명히 23년, 24년에 있었기 있었죠.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재평가가 다시 되고 있는 거기에 플러스 이제 증익이 되고 있는 이런 사이클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네. 이제 국장하셨던 분들은 월모부부터 시청을 하셔야 돼요. 그쵸. 왜냐면 미장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오늘 되니까. 미장 소식에 따라서 거기서 이제 기침하면 우리는 뭐 후폭풍이 감기 걸린다, 독감 맞아, 걸린다 이런 맞아요. 얘기 많이 맞아요.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아니 뭐 도훈 씨 프로그램은 좋은데 뭐 굳이 내가 미장까지 알아야 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뭔 소리? 없지 지금 않아? 월모부 있을 수 시청률이 있다. 훨씬 많이 빨리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 이상한 소리예요 우리 허재만. 아니 제가 프로그램을 저기 미국도 하는 하고 게 아니라 중국도 하고 국내도 하고 다 하시는 정말 거죠. 미국보다 우리가 월등히 강하다 보니까 월모부 많이 보고 계십니다. 월모부 사랑해 주시죠. 2만 명 아, 넘었어요 오늘. 제가 오늘 끝나고 네, 또 한대 대기실에서 맞으려고. 또 엎드려 뻗쳐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정신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허재만 거가. 자, 네 바로 들어. 본격적으로 우리 소진을 바로 들어가 보내면 보도록 중국 하겠습니다.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음. 일단 뭐 아시아 다 좋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은 조금 그 특이한 상황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중국 정부와 이야기를 했던 거를 보면은 네. 이제 증시가 올라가는 속도를 좀 조절을 하려는 네. 이제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용거래 규제를 강화를 했는데 이제 신용 보증 비율을 높인 거죠. 그래서 레버리지를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비율을 이제 더 줄인 건데 네. 사실 중국도 이제 올해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음.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지난 12월 이때부터 좀 빠르게 올라온 부분들이 오.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일단 뭐 공산당, 중국 정부는 뭐든지 이제 급변동을 좀 싫어하기 때문에 네. 거기다 워낙에 이제 과거에 한번 이제 증시가 큰 변동성을 겪었다가 하락대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크게 맞았던 이제 그런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증시가 좀 과도하게 올라가는 것을 선호하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증시가 연말부터 좀 빠르게 올라온다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약간 제동을 걸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흐름들이 이제 증시도 어느 정도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코스피처럼 이렇게 원웨이로 쭉 가고 있다기보다는 중국 정부가 이제 조금은 좀 워워해야 하지 않겠니라는 시그널을 보내니까 약간은 조정의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과장님 같아요. 혹시 저 눌림목에서 11월 달부터 12월까지 쭉 이제 눌림목이다가 저렇게 튀어오른 혹시 이유가 좀 있을까요? 사실 이게 그 어떤 뭐 큰 이벤트라던가 이런 게 있진 않았습니다. 네. 근데 연말부터 사실은 이제 코스피나 이제 주요국 증시들도 다시 랠리를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저희가 뭐 산타가 온다 안 온다 이제 이런 맞아요. 고민들을 그런 얘기 많이 했었던 했죠. 것 같은데 10월, 11월에 전반적으로 확대됐던 변동성이 다시 잦아들고 다시 어떻게 보면 그 AI라던가 이런 기존 테마주들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과 거기에 대한 뭐 달러 약세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자산 가격 상승을 만들어냈다 냈던 구간이 이제 저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이라던가 이런 귀금속 그리고 이제 원자재 가격들도 이제 계속해서 저때랑 같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뭐 트럼프발 뉴스들도 많지만 네. 트럼프를 피해서 중국을 찾아가는 유럽 총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정상들이. 그게 과연 어. 중국을 위한 걸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중국은 가만히 안방에서 기다리니까 나를 찾아오네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 게 좀 정리를 해보니까 캐나다 정상 갔죠. 그린란드 사태 이후로 여러분들 영국 총리 가고 프랑스 대통령 가고 아일랜드 총리 가고요. 독일 총리도 지금 방중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 웬만하면 다 가는 그러니까 거죠. 유럽이 지금 미국에 척지고 있는 인도와 중국과 지금 손을 잡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 이후에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는 과거와 같은 그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한 우호적인 스탠스가 약간은 좀 이제 덜 하다 보니까 네. 계속해서 뭐 그린란드 사태라던가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것 같고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유럽 정상 그리고 이제 주요 인사들이 중국 쪽을 이제 많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캐나다 뭐 미국이랑 이제 워낙에 물론 이제 이웃 국가여서 조금 뭐 복잡한 이해관계도 있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 탄탄한 우호 관계였던 캐나다도 약간은 좀 그 틀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고 그 틀어진 관계를 이제 중국 쪽으로 이제 어떻게 타개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서구권에서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은 그 중국의 그 위안화는 사실 뭐 이제 고시 환율이 있고 중국 정부가 어느 정도는 좀 이제 환율을 좀 관리를 하는 게 있지만 그렇죠. 고시되고 있는 환율도 위안화 강세를 조금은 그 용인을 하는 쪽으로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서구권과 그 중국의 가장 큰 입장차가 나타나는 항목 중에 하나가 이제 환율이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중국이 어떻게 보면은 그 위안화의 그
뭐 이제 위상을 좀 올리는 이제 그런 것들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과 이제 이러한 그 외교적인 그런 관계의 변화가 어떻게 보면 그 중국에는 좀 약간 어쨌든 이제 나쁘지는 않은 요인이다,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이다라고 좀 볼 수 있어요. 지금 상황 속에서 그러면은 중국 쪽 시장을 봤을 때는 뭘 봐야 돼요? 계속 우리가 미국을 견제하는, 그러니까 미국에도 M7이 있다면 중국에도 M7이 있고 주가 수익률도 꽤 좋더라고요. 그럼 그런 쪽으로 우리가 지금 투자에 뭔가 관점을 가져야 하는지, 아니면 요새 중국이 또 내수 부양 또 올해도 더 열심히 하려고 그렇죠. 하는데 그런 쪽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지 어떻습니까? 사실 그래서 뭐 정확한 용어 뭐 핏한 용어는 아니기는 하지만 이제 바벨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바벨 바벨? 전략을. 그래서 말씀 주신 그 중국의 빅테크들도 뭐 나쁘지는 않은 네. 상황이기는 해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그 기업들을 계속 좋게 보고 있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은 그 작년에 중국 증시는 약간은 그런 테크라던가 이런 기술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그 지수를 좀 올렸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경기 전반이나 아니면 기업들 전체의 펀더멘털이 굉장히 좋아지는 구간이었다라기보다는 작년 연초의 딥시크 사태 이후로 중국의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재평가가 되는 구간이 작년이었다라고 네. 하면은 물론 그런 기조가 올해에도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AI를 잘 하고 있는 혹은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AI를 계속 밀어주려고 하는 그런 영역의 주가들은 계속 좀 좋을 걸로 좀 보고 있고 이제 그 사례가 이제 반도체 쪽이 되겠죠. 반도체. 사실 저희 같은 외국인 개인들은 매매가 안 되는 종목들이 많아서 네. 좀 체감을 하기가 어렵지만 실제로 상장이 된 그런 뭐 무어스라던가 뭐 이제 메타엑스 그리고 이제 비렌테크놀로지 이런 그 중국의 반도체 자립과 관련되어 있는 신규 상장 종목들의 주가 계속 좋은 상황이고 그런 종목들의 구성 비율이 높은 과창판 지수 여기도 이제 외국인 개인이 매매가 안 되는데 이 지수도 계속해서 좋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경기 부양이나 이런 것들도 올해부터는 좀 봐야 하는 그런 시그널들이 조금씩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일단 정부가 부양 기조를 가져가고 있다라는 것도 중요하고 네. 사실은 정부가 계속 경기를 좋게 만들려고 해왔지만 저희가 뭐 관심이 없는 분들도 한 번씩 보셨을 것 같은데 경기가 딱히 좋아지는 시그널이 아직까지는 잘 없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아니, 과장님 저희가 방송에서도 그 내수 부양 정책을 얘기한 지가 몇 년이 좀 된 것 같아가지고 네네. 계속 부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양을 하고 있대요? 하고는 있지만 뭔가 이제 실질적인 성과가 나왔다가 또 멈추고 나왔다가 또 멈추고 그러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제 정부가 원하는 그런 어떤 효과를 뭐 이렇게 보지는 못했던 네.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뭐 부동산 침체 이런 것들이 계속 억누르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AI나 테크 이쪽으로는 이제 경기라던가 아니면 뭐 심리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진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네. 중국이 과거부터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뭐 공산품 이런 그 제조 베이스가 굉장히 좀 그 큰 국가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쪽에서는 아직까지도 뭐 소비자들의 심리라던가 이런 것들이 뭐 경기 전반을 되돌릴 만큼의 그런 개선들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는 크게 성과를 보지는 못했었는데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저희가 너무 오랫동안 계속 재미가 없어가지고 잘 보지 않았던 화학 업종 이제 이런 쪽들 경기에 많이 민감한 쪽이죠. 네. 이런 쪽들을 보면은 이제 그 기본적인 그 제품 가격이라던가 그리고 주가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먼저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작년 연말부터 올해 연초까지 중국 시장에서 좀 보여지고 있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피지컬 AI 특히나 로봇 산업 하면은 중국 시장이 워낙에 또 빠르게 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도 투자 관점으로 보면은 피지컬 AI 시대에 중국 증시가 가장 좀 튀어오르지 않을까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혹시 중국 증시의 성장률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실제로 중국 정부도 그리고 이제 기업들도 이제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AI라고 하면은 어쨌든 뭔가 챗 GPT 같은 모델이 등장을 해서 네. 그때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지금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모델의 발전과 경쟁을 이끌어가고 있는 글로벌 탑티어 기업들은 미국 기업들밖에 없는 게 현실이기는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중국은 본인들이 이 AI의 발전을 주도하고 선도한다라기보다는 이 AI의 보급과 응용 이쪽에 본인들이 강점이 있다라는 것을 좀 이제 잘 알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 주신 피지컬 AI 시대에서 중국이 또 잘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제 그런 쪽에 많이 좀 이제 포커싱을 하시는 것 같고 중국이 미국의 빅테크들처럼 이제 많은 자본과 첨단 칩을 가지고 AI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겠지만 이제 지금 보급이 되고 있는 AI들을 활용을 해서 본인들의 어떤 뭐 생산성을 높인다라던가 아니면 이제 그런 것들을 산업 전반 여기저기에 많이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많은 것이 중국의 강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휴머노이드가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소문으로는 네. 중국의 제2의 딥시크가 설 전에 그러니까 구정이겠죠 중국 기준으로 공개된다 뭐 이런 얘기가 그분들은 나오는데 설 참 좋아하네. 우리 구정 좋아해요. 저기 딥시크도 그때 작년에? 나온 거잖아요. 구정 때. 그랬어요. 맞죠?
네네. 벌써 어. 1년이 됐어요? 아니 2년 됐을걸요? 저 작년인가? 딥시크의 딥시크 작년. 모먼트라고 하는 것이 발생했던 거는 작년. 아 작년이네. 네, 작년이었고. 아, 네네. 2년 너무 또 시간이. 햇스로는 2년, 햇스로 2025년이니까. 네. 근데 뭐 그런 얘기 있던데 어때요? 진짜 그럴까요? 일단 그런 보도는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공개가 좀 임박하지 않았을까라고도 또 이제 볼 수 있는 정황이 이제 딥시크에서 최근에 이제 그 논문을 하나 그 발표를 한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그 AI 뭐 모델을 뭐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이제 뭐 학습을 시키고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문인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개가 됐다라고 하는 거는 어쩌면 이제 그런 것들을 적용을 하는 본인들의 뭐 신규 모델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제 공개가 좀 임박하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말씀 주신 것처럼 뭐 그런 어떤 시기라던가 이런 것들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 증시의 특성이자 또 그 아시아 국가들 특징이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이번에 역대급으로 가장 긴 이제 춘절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그 이전에 공개를 그러면은 하는 게 가장 좀 임팩트가 크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때 공개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이런 추측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또 궁금한 게 중국 관련해 가지고 오늘 과장님 나오신다고 해가지고 쳐봤는데 그 우리나라와의 어떤 갈등의 가운데 있던 게 그 서해 구조물이라고 그게 이제 서해상에 우리 같이 이제 맞닿아 있는 서해상에 있었는데 그거를 중국 정부에서 옮기는 작업을 시작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우리 쪽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옮겨요? 옮기는 작업을 시작했다라는 기사가 아마 여러분들도 네네네. 찾아보시면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은 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첨예하게 좀 갈등이 있었던 부분들을 중국이 좀 양보를 해주고 그러면은 서서히 우리는 좀 해빙을 넘어서 좀 봄이 오는 거 아닌가? 그러면은 한한령 진짜 풀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 중국 내부에 어떤 한한령. 이야기가 좀 있나요? 뭐 당연히 중국은 그런 부분들을 이제 뭐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거나 하지는 않긴 그렇죠, 하지만 네. 한한령을 한 적이 없잖아요. 한 적은 중국은 없는데 공식적으로. 그런데 뭐 작년부터 조금씩 계속 그런 것들이 풀리는 무드는 점진적으로 계속되고 있긴 했었고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것처럼 어떤 뭐 그 대규모 공연이나 아니면 뭐 대규모 어떤 그 컨텐츠 승인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 뿐이지 그렇죠. 분위기가 약간씩은 바뀌고 있는 게 맞았고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최근에 이제 일본과 중국의 그 갈등인 네. 것 같습니다. 여행객이 엄청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많이 줄었고 예. 이제 그 중국 그 항공사들도 이제 그 무료로 일본행 비행기를 취소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이제 10월까지 연장을 했거든요. 10월에도 또 이제 중국의 긴 연휴가 있으니까 이제 중국 정부 자체에서 아예 그거를 그냥 가지 수수료 받지 말라는 말고 거예요. 취소를 예, 취소를. 해주는군요. 이제 네. 그 특수까지 또 이제 못 누리게 하겠다 이제 이런 의도가 있는 건데 사실 그렇게 되면은 뭐 이미 많은 분들이 이미 분석해 놓으셨고 짐작하시는 것처럼 이제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어디를 갈까 뭐 이제 많이 선호가 되는 곳이 뭐 한국 뭐 동남아시아 이제 이런 쪽인데 그런 부분들도 있고 어쨌든 큰 틀에서 중국도 계속해서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헤게모니를 확장하는 그런 과정에서 지금 네. 한국과의 갈등을 예전과 같은 그런 강도나 이제 그런 방향성으로 가져가기에는 이제 부담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한국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말씀 주신 것처럼 예전과는 뭐 단기간 내에 어떤 굉장히 뭐 드라마틱한 개선 이런 것들은 뭐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뭐 바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긴 하겠는데 그래도 중국이 전반적으로 과거보다는 좀 우호적인 스탠스로 조금씩 돌아서려는 이제 그런 모습들은 좀 감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아까 딥시크 얘기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네. 싶은 게 작년에 딥시크가 나왔을 때는 이게 갑작스럽게 나왔고 그게 저비용으로 그리고 정말 놀랍게 저렴하게 그게 구동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줘서 그때 미국 테크 기업들 다 무너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에 있어서의 주가 랠리도 펼쳐졌고 올해도 과연 그럴까? 이게 약간 이제 미리 소문이 나서 소문난 잔치가 돼가지고 이게 과연 기대치를 충족할까 싶긴 한데 좀 예상되는 시나리오가 있으실까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그 말씀 주신 네. 거랑 좀 비슷하기는 한데 일단 더 이상 충격은 아니지 않습니까? 충격은 아니다. 딥시크가 그러네. 이번에 뭐 굉장히 좋은 무언가를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네. 현실적으로 뭐 기술적인 격차나 이제 뭐 자본력이나 어떤 뭐 칩에 대한 뭐 첨단 칩에 대한 접근 제한성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은 네. 갑자기 이제 이번 춘절에 뭐 미국에 있는 주요 빅테크들 혹은 이제 오픈 AI 뭐 이런 기업들의 모델 성능을 이제 크게 상회하는 그런 모델이 나온다라는 거는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네. 네, 네. 중국의 AI를 잘한다라는 건 말씀 주신 것처럼 이미 딥시크 충격에서 한번 이제 확인이 됐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주가의 그 전반적인 그 중국 AI에 대한 관심도를 한 번 더 이제 환기를 시켜주는 이제 이 정도의 이벤트로는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중국 1분기에 주목해야 할 정책 이벤트가 있으면은 캘린더 한번 쫙 우리 보고 1부 좀 마무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벌써 마무리해요? 너무 아쉬운데. 저희가 또 2부도 있으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1분기에 어떤 이슈에 좀 주목을 해볼까요? 네,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아까 뭐 얘기를 주신 뭐 AI 관련된 쪽들도 좋지만 이제 네. 경기 관련되어 있는 이제 시클리컬 이제 이런 쪽들도 좀 봐야 한다라고 저는 경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뭐 일단 중국 정부가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물론 이게 그럼 바꿔 생각하면은 증시가 너무 올라가니까 좀 조절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럼 이 조정 이후에 이걸 다시 올려줄 수 있는 모멘텀들이 있냐? 일단 하방은 좀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중국 같은 경우도 한국과 비슷하게 이제 개인들 거래가 굉장히 좀 활발하고 이제 영향력이 좀 큰 그런 시장인데 이제 지금 뭐 기준금리보다도 그 시중 그 대형 상업은행들의 그 예금금리가 굉장히 좀 많이 낮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예금 만기들이 이제 1분기에 특히 올해는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자금들이 이제 중국 그 투자자들의 그 성향을 고려를 했을 때 과연 예금에 계속 머물러 있을 것이냐 네. 이게 이제 증시라던가 이런 다른 위험자산 쪽으로 좀 유입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일단 속도 조절을 하긴 했는데 또 이제 어느 정도 좀 이제 분위기가 잘 가라앉았다 싶으면은 기본적인 큰 틀은 정책 기조가 이제 그 증시 부양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정부 쪽에서의 어떤 그런 뭐 부양이나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유동성 이후에 이제 그러면은 뭐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트가 뭐가 있냐 일단 뭐 늘 있는 이제 정치 이벤트들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는 그래도 유효하게 작용을 하긴 합니다. 네. 이제 5년마다 새로 이제 그 경제 계획들을 그 수립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가 이제 15차 이제 5개년의 첫 해에 해당이 되는 그 해고 양회에서 3월에 있는 그 양회에서 이제 GDP 성장률이라던가 그리고 작년 10월에 논의가 되었던 15차 5개년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최종 결정 이런 것들이 이제 그 3월에 그 나오는 그 이벤트 그 시기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마침 춘절 지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춘절을 앞두고 딥시크 모델이 발표가 되면서 중국 AI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춘절 이후에는 양회에서 이제 본격화가 될 중국의 어떤 그 경제 부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그 홍콩에 있는 대형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거기다 추가로 올해는 정말로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그 중국의 경기에 이제 기댈 수 있는 일단 시클리컬이나 원자재 이런 쪽들을 좀 보는 게 1분기는 유효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 본토 증시에 이제 사실 네. 이전에 중국에 있어서의 시장의 상승에 일부 개인들의 그 저축 통장에 있었던 자금들이 좀 유입됐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저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이제 추가적으로 그 저축에 있는 돈을 증시로 좀 유인하려는 정부의 뭔가 유인책이 좀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 있던데 실제로 그 많은 유동성이 좀 공급이 된다면 중국 증시가 작년보다 더 랠리를 펼칠 가능성도 높을 것 같은데 요건 또 어떻게 예상을 하실까요? 실제 올해는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는 기대감이 좀 끌어올렸고 네. 근데 올해는 만약에 펀더멘털 개선까지 같이 네. 중국 경기가 더해진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다가 그 중국의 이제 증권지나 언론을 보면은 재미있는 게 그 한국의 코스피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요? 이제 비슷한 시기에 작년에 한국도 코스피가 4천을 처음 넘었을 때 그 네. 비슷한 시기 언저리쯤에 그 상해 본토지수 4천을 넘긴 넘었었어요. 근데 이후에 코스피의 모멘텀이 훨씬 강했고 네. 중국 증시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실은 뭐 그냥 뭐 약간의 상승을 이어가는 이제 그런 흐름들을 보였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정부는 이미 2024년에 이제 증시를 그 정책 도구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미 그 이야기를 해놓은 상황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피가 저렇게 잘 가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중국도 어느 정도 좀 인지를 하고 뭔가 우리도 저런 경로를 너무 빠르지는 않겠지만 너무 빠른 걸 바라지는 않지만 저런 경로를 좀 가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바람이 분위기들이 있군요. 그 언론에서도 좀 일부 느껴지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바람이 이루어지려면 이제 3월 양해가 굉장히 또 중요하잖아요. 그 양해 때 뭐 중요한 얘기들을 지금 발표하려고 뭔가 준비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떤 얘기가 나와야 중국 증시에는 가장 큰 모멘텀이 될까요? 사실 거기에서 뭐 그날 양회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단기의 증시에 뭐 큰 영향을 주고 이제 이러기는 어렵기는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미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제 논의가 되고 있었던 사안들이고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당연히 어떻게 보면 그 큰 정책을 결정을 하는 건데 계속해서 그 시장과의 그리고 어떤 뭐 전반적인 그런 분위기라던가 톤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계속 조율을 하는 과정들이 지금까지도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때 뭐 성장률을 이제 얼마로 잡을 건지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어느 그 15차 5개년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확정을 해가지고 이제 어느 쪽으로 이제 뭐 예산들이 이제 흘러간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게 될 텐데 전반적으로는 그냥 큰 틀의 방향성을 확인을 한다 정도에서 좀 의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향성 확인 정도 네네. 네, 체크를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또 보내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또 중국 증시 이야기 할 때 과장님과 또 이야기 많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 가시잖아요. 네네. 세미나 약간의 무슨 얘기 해주실 홍보 거지? 살짝만 예고.
아, 네. 제가 내일 그 청주에서 3프로 고객분들 모시고 오프라인 네. 세미나를 하는데 네. 그렇죠. 내일은 제가 그 중국과 미국을 담당을 할 거고요. 그래서 사실 방송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이렇게 종목까지 저희가 이게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 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서는 이제 그러면은 뭐 사야 되냐라는 아, 거에 대한 답을 오, 좀 속 시원하게 명쾌하게. 드리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궁금하다. 나도 가고 싶다. 대기실에서 저한테도 좀 말씀 좀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가야지. 청주 아, 가야죠. 청주를 나 지금 방송 끝나고 바로 한번 바로 가면 돼요. 바로 갈수 같이 내려가면 있을지 됩니다. 청주 가까워요. 생각해 보도록 1시간만이면 하겠습니다. 갑니다. 네. 청주에서 또 많은 분들 오프라인 세미나 하시고 다음에 후기도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네. 소진웅 과장과 1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새벽 6시에는 여도훈과 함께 하시고요. 10시에는 아침엔과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광고와 함께 하시죠. 렛츠 광고 타임.